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쵸? 그리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은 또 뒤처져 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저와 함께 셀프 정시 컨설팅 분석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저는 이제 올해로 4년차 셀프 정시 컨설팅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4년 전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셀프 정시 컨설팅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좀 이제 판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뭔가 편집도 구리고 저도 알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지금은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대형 학원들도 셀프 정식 컨설팅 영상을 좀 올리고 있다. 대치동 빅마우스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활성화시킨 것 같아서 저는 그 맛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료들하고 또 제 자료하고 여러분이 합치셔가지고 좋은 지원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래퍼가 형성되잖아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하셔서 제가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신 분들께서 수업을 의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지나고 나서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줬냐 이렇게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섭섭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은 영상을 올리면서 수능국어 수업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사지만 양심적인 강사로서 여러분들께 가끔씩 수능국어 수업을 홍보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수시 추가 합격 고려 경쟁률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 그리고 경쟁률 격차,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수시 2월 인원 네 가지입니다. 먼저 최초 경쟁률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지원자를 고려한 경쟁률이에요. 되게 높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는 수시니까 그런데 뭐 이제 최저 기준을 못 맞췄거나 뭐 아니면 결실을 했거나 이런 애들 다 빼고 난 최종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경쟁률 격차에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만 보셔도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냈을 때 거의 마이너스 7.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서울대는 마이너스 0.3, 성대는 마이너스 10.6까지 차이가 납니다. 경쟁률 차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건 정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최초 경쟁률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 경쟁률 데이터는 최초 경쟁률이거든요. 이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데이터 보셨지만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낮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수시랑 정시는 좀 다른데 이 충원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충원율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중복 합격자가 있잖아요. 뭐 가나 다군이 있는데 뭐 가군에 뭐 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군에 뭐 서강대 할까? 서강대가 있어요. 그럼 얘가 있는데 또 가군에 뭐 다군에 중앙대를 넣었어. 근데 연대가 붙었어. 서강대도 붙었어. 중앙대도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서강대, 중앙대 갈 거예요? 뭐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라도 연대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연대를 등록을 하면 이제 서강대랑 중앙대는 합격자가 한 명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 번호를 부여해서 추가 합격자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시에서의 실질 경쟁률은 수시랑 좀 다른데 이러한 추가 합격자, 예비 번호를 준, 그리고 그 비율을 계산한 충원율을 고려한 것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번호가 부여된 인원이 계산식으로 보면 분모값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분모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모가 커지면 실제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의 중복 합격자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충원율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실질 경쟁률 구하는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공식의 분모값이 뭐라고요? 추가 합격자 수가 많으면 분모값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분모값이 커지면은 최종적으로 실질 경쟁률 값 자체는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첫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충원율이 되게 높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은 모두가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과 데이터를 중시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 경쟁률 말고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좀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추원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써놓은 건데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충원율을 좀 예상을 한다면 사실은 방금 전에 이렇게 가나다군 중복으로 이제 좋은 학교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중복 합격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대와 약대 선호 현상이 되게 도드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권 학교와 학과의 경우에는 의대와 약대 합격자들이 또 이제 그쪽으로 대거 빠져나가면 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뭐 거기에 이제 상위권 학과의 빈 공백을 그 밑에 학생들이 채울 거고 그 밑에 이제 또 빵꾸가 난 거를 또 밑에 다른 학생들이 또 채워 나갈 거고 이렇게 되면 연쇄적인 이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등급 자체가 좀 그래도 변별력이 좀 낮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냥 뭐 국어 하나 틀리면 막 등급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낮아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그 영향이 원서 영역에선 미미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야.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가지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시 2월 인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수시 2월 인원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나다군 중복 합격자들도 되게 많고, 의대, 약대 합격자들이 또 대거 빠져나가면 충원율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가 있다. 그러면 대학 라인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러한 이제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 뭐 거창한 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영상 보시고 유튜브 영상 보시고 뭐 컨설팅 한 개, 뭐 두 개 정도 돌리시면 돼요. 아니면 진학사를 뭐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최초 경쟁률, 그리고 실질 경쟁률, 그리고 경쟁률 격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요. 지금 뭐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뭐 말씀드렸던 거고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가 195명, 전체 인원이 11.5%, 고대는 92명, 서울대 48명, 서강대 33명, 한대 30명. 생각보다 되게 많죠. 올해는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전공 학부라는 게 있는데 무전공 학부, 뭐 자율전공 학부예요. 근데 지금 이 무전공 학부의 상당수 TO가 수시 2월 인원으로 배정된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무전공학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 애매해서 좀 안정 지원이나 적정 지원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무전공학부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전공을 가고 싶어. 근데 전전공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야. 그럼 그냥 전전공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매해. 그럼 무전공으로 넣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전전공도 됐고 무전공도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전전공 가겠죠. 그럼 무전공에 또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충원율이 또 높겠죠. 그럼 예비번호가 많이 돌겠죠. 그러면은 등급이 좀 낮아도 점수가 좀 낮아도 많이 돌겠죠.
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원율은 올해 예년보다 더 어떻게 높을 것이고 수시 2월 인원도 더 많을 것이고 무전공 학부에서 충원율 더 많을 것이고 안 봐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안 보고 알아야 돼. 미리 알아야 앞서가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론을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런 사고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셀프 정시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왜? 올해 수능 성적과 대학 라인은 작년에 비해서 낮아질 거니까 당장 성적표에 찍혀 있는 절대치가 낮더라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다. 승부는 끝까지. 그래서 원서 영역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